이제 데이터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C 언어가 강력하고 현재까지 많이 쓰이는 이유가 포인터 때문입니다. 포인터. 포인터는 엄청 나중에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면 엄청 좋은 녀석이에요.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는 게 포인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뭐 변수를 선언을 하면은 램의 특정 변수의 공간만큼 잡힌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코딩할 때 그 주소가 몇 번지에 있고 그거를 알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변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냥 뭐 감 넣으면 알아서 들어가고 사실 그 코딩을 짜는 사람들은 변수의 뭐 주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변수의 실제 물리적인 주소를 프로그래머가 몰라도 그 주소 값을 액세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메모리를 살펴보면은 인티저 x하고 0x 0123 16진수를 넣습니다. 2바이트죠. 2바이트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메모리상에 16비트 데이터 맵 상에 x라는 2바이트 공간이 잡히고 여기 0123이라고 이렇게 대입이 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얘의 주소가 0x80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C코드에서 int x 하면은 요 베리어블, 요 x를 가리키는 이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0123을 넣으면은 여기 실제 값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x의 주소값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 주소값. 가령 아까 함수의 매개 변수로 넘길 때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뭐 이더넷으로부터 받아온 무슨 TCP/IP를 통해 이더넷 랜선으로 받아온 뭐 1MB의 데이터가 있다 쳤을 때 그 함수의 아규먼트로 다 넘길 수 없잖아요. 그 큰 거를. 그래서 그 데이터 버퍼에 만약에 출발 번지가 뭐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버퍼다라고 치면은 여기 시작 주소 얘만 함수의 인자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랭스만 주는 거죠. 그래서 시작 주소는 뭐고 0x800이고 랭스는 1MB짜리야. 그렇게 하면은 그 함수 내에서 쓰는데 문제 없겠죠. 그리고 카피돼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엄청 빠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주소값을 넘길 수 없다면 1메가짜리를 아규먼트를 위한 베리어블로 잡고 1메가를 카피하고 함수를 호출해야 되니까 실행 속도가 엄청 느려지겠죠. 그래서 포인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포인터는 포인터가 뭐냐? 다른 변수 또는 함수의 주소를 가지는 변수입니다. 실제 변수는 변하는 값을 가지는 게 변수잖아요. 근데 포인터는 그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보면은 인티저 x가 아까 802에 있었잖아요. 0x802에 있고 값은 1, 2, 3을 가졌지만 포인터 베리어블, 포인터 변수 p는 x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802를. 얘를 가리킬 수 있는 거죠. 얘 주소를. 그럼 프로그래머는 실제 얘가 0x802에 있던 108에 있던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포인터 p는 x를 가리키는 애야. 라고만 하면은 프로그램 하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x의 주소값은 p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레이블을 하나 달아놓은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포인터를 좀 연속되는 얘기지만 포인터의 역할, 변수를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변수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포인터 x를 따라가서 예를 들어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에다가 0x123을 넣겠다. 그건 직접적인 게 아니잖아요. x에 0123을 넣으면은 그냥 바로 x 지점에 이제 변수
영역에 1, 2, 3이 대입되지만 포인터 P를 따라가서 이게 간접 주소 지정하는 거를 포인터, 별표를 쓰고 P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의 주소 안에다가 넣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가 802니까 얘를 한번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거기 변수 안에다가 1, 2, 3을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함수로 넘길 때 그냥 포인터 변수 안 쓰고 그냥 하면은 그냥 넘기면 콜 바이 밸류 카피돼서 넘어간다고 했었는데 포인터를 넘겨주면은 주소값이 넘어가서 그 주소가 가리키는 거를 간접적으로 참고해서 값을 바꾸면 그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넘겨줬던 변수의 실제 값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혁신이거든요, 여기서. 네. 요거를 이제 포인터 어디서 사용되는가? 함수에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이상의 정보들을 전달할 때 레지스터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뭐 스택이나 힙 같은데 공간을 잡고 선두번즈를 넘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값의 카피보다는 함수에 의해서 주소값을 참조해서 인수를 전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안에서 스왑을 하든지 함수 안에서 두 변수를 스왑을 해요. 값을 바꿔도 실제 그 함수 스왑이라는 함수를 불렀을 때 변수 값이 바뀝니다. 그 배열의 액세스하고 문자열을 처리할 때 배열이 어떻게 보면은 그 램에 연속적으로 잡혀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가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수, 데이터형, 포인터, 이름 요게 선언하는 방법이에요. 포인터 생성할 때. 예제로 보면은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인티저, 포인터, 별표 찍고 이름 이렇게 주고 플롯이라는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플롯, 별표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포인터의 주소를 이제 대입을 하려면 포인터 변수 P에는 X에 이 AND라는 거를 변수 앞에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요거는 주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변수 X의 주소를 포인터 변수 P에 대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에 요 P를 쓰기 위해서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인티저 포인터 별 P 해갖고 요게 미리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그리고 포인터를 실제 따라가서 값을 쓸 때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요 별표를 앞에다 씁니다. 별표를 찍으면 요 P가 가리키는 주소값에 따라가서 실제 값을 y라는 변수에다 대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포인터 P는 P가 X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X의 주소를 P는 X의 주소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 포인터 P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실제 변수 X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주소를 따라가서 X의 주소 가지고 있는 X의 실제 위치에 있는 값을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변수 X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해요. 네. 요걸 연달아서 보면은 인티저형 변수 X가 하나 선언되었고 인티저형 포인터,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P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원 인티저, 원 포인터, 인티저 타입에. 근데 이 포인터 변수 P에 X의 주소값을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X의 주소값을 따라가서 5를 대입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X의 5를 넣은 거랑 똑같아요. 네. 요 연산이 X는 5 한 거랑 똑같습니다.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X의 주소를 의미하고
포인터 변수, 인티저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실제 그 포인터, 인티저 변수의 주소값에 따라간 변수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작동 원리를 보면은 요걸 메모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int x, y, 포인터 변수 p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int x, y가 하나 램상에 2바이트씩 잡혔고 포인터 변수도 2바이트로 잡혀요. 왜냐하면 요 램을 표현하는데 지금 공간이 어드레스가 2바이트 체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는 2바이트면 되는 거예요. 플롯형 포인터 또는 더블형 포인터라 하더라도 다 2바이트만 있으면 돼요. 주소값만 가리키면 되기 때문에. 실제 플롯형 베리어블을 선언하면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지만 포인터 변수는 항상 그 아키텍처의 어드레스만큼만 사이즈를 차지합니다. 네. 실제 데이터를 담는 게 아니고 주소만 담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형이 왜 중요할까? 이 포인터 연산을 할 때 인티저 단위 사이즈로 액세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가 뭐 다음 변수는 2바이트 후에 있어 라는 오프셋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티저냐, 플롯이냐, 더블이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x에다가 dead라는 0x dad를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x에 여기 값이 들어가고 y에 b2, bef를 넣으면은 y도 또 들어갔습니다. 그럼 p는 x의 주소값을 넣잖아요. 그럼 x의 주소값이 뭐죠? 8bc. 그럼 p에 8bc가 들어갑니다. 네. p에는 x의 주소값인 8bc가 들어가요. 8bc가 들어간 거고 이제 요 줄을 할 텐데 P를 따라가서 인다이렉트 간접적으로 P를 따라가서 걔가 가리키는 것에 100을 넣을 거야. 그러면 8BC를 따라간 실제 X의 요 공간이 이제 100이 될 거예요. 100. 100으로 바뀌었죠.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P에다가 Y의 주소를 넣으니까 8B2가 다시 P에 들어가겠죠. 포인터 변수에. 포인터 변수 P는 이제 Y를 가리키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포인터 변수 P를 쫓아가서 200을 넣을 거야. 그러면 200을 지금 실제 변수에 넣습니다. 이렇게 포인터 작동 원리, 지금 선언, 포인터 선언, 그리고 주소 할당, 포인터 변수의 실제 변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열 int x, 배열의 엘리먼트는 3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배열이 인접한 공간에 연속적으로 잡힙니다. 1, 2, 3으로 초기화되어 있고 주소는 800이라고 시작 주소를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포인터는 배열의 엘리먼트, 각 엘리먼트들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X의 첨자 0번, 인덱스 0번, 1번, 2번 이것도 이렇게 지금 인접된 영역을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배열로. 유사하게 이제 배열을 포인터 변수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인티저 포인터 변수 P에다가 X, 배열은 특이합니다. 배열의 이름이 곧 주소예요. 이게 그냥 인티저형이었으면 여기 두 번째처럼 이렇게 써야 됐잖아요. 인티저형의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다 대입할래 라고 써야 되는데 첫 번째도 맞아요. 이 배열의 X 그 자체가 주소예요. X 자체가 0x800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X의 0번 엘리먼트가 가리키는 주소 이렇게 해도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 포인터에는 배열을 포인터 연산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로 값을 대입할 수 있어요. 편하신 거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배열의 이름 아니면 배열의 주소, 배열의 몇 번 엘리먼트의 주소를 포인터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이제 P는 X의 주소를 넣었으니까 P는
요 800이 될 거예요. 800. 800이 되는 거고 여기서 P 뿔뿔 했어요. P 뿔뿔 하면은 여기서 이제 포인터 연산이 포인터를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하거나 했을 때 중요한 오프셋 인티저만큼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인티저가 2바이트잖아요. 이 아키텍처에서는. 그러면 P 뿔뿔 했을 때 800에서 802로 갑니다. 802. 그래서 보면은 802로 증가가 됐고 이 플러스 플러스라는 연산 자체가 증가, 변수에서는 1 증가시키는 인크리먼트 1이라는 연산이었는데 지금은 이 포인터의 플러스 플러스는 다음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형에 따라서 선언한 자료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얘가 만약에 플롯이면은 4만큼 띄고요. 더블이면은 8만큼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모리 주소를 직간접 액세스를 할 때 앞으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인티저가 2바이트인가 4바이트인가 내 아키텍처는 몇인가 이거 알 필요 없이 그냥 포인터 P는 X의 주소, 뿔뿔 하면은 다음 엘리먼트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너무 편하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터가 매우 강력하고 그 프로그래머에게 자유도를 많이 주는 거죠. 실질적인 메모리 어드레스를 신경 쓰진 않아도 되지만 내가 메모리 주소를 액세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각 엘리먼트를 간단히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유사하게 플롯이면은 뿔뿔했을 때 4바이트 0, 1, 2, 3 4바이트 때문에 이렇게 각 엘리먼트에 딱딱 들어맞게끔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배열 첨자로 이렇게 A 꺽쇠 6 해갖고 갈 수도 있지만 뭐 포인터로 하면은 포인터 플러스 6 해서 이동해도 동일한 위치가 돼요. 그래서 가령 뭐 이제 포인터를 함수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고 싶은 게 포인터를 함수에 전달해서 함수 내에서 어떤 값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냥 int n 해서 x를 넘기면 n을 스퀘어 제곱해갖고 리턴하면은 x 값이 안 바뀌잖아요. 그냥 n 카피된 n 지역 변수만 바뀌었고 리턴된과 동시에 사라졌고 근데 x는 그러면 가공을 못 하잖아요, 값을. 여기 그래서 y는 스퀘어가 됐지만 제곱이 됐지만 x는 똑같이 2예요. 그냥 초기 상태인 전역 변수 2. 근데 이거를 포인터를 사용해서 전달하면은 실제 x의 주소값을 따라가서 걔의 값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x를 4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규먼트에 매개 변수에 인티저 포인터 n이라고 되어 있죠. 포인터 n. 그리고 n에다가 주소값을 넘길 때는 x의 주소값을 넘긴 거죠. 여기서 선언을 했고 주소를 넘겼고 실제 값을 사용할 때는 포인터 n에다가 곱하기 스퀘어니까 n을 또 한 거죠. 곱하기 2를 한 게 아니고 이건 알죠? 이제 복합 연산자 n에다가 곱하기 n을 해갖고 또 n에다 넣는 건데 이게 포인터니까 결국은 x를 액세스하는 거잖아요. x는 x 곱하기 x 한 거니까 그리고 포인터를 통해서 주소값을 넘겨서 연산을 했기 때문에 실제 x의 값이 바뀝니다. 4로. 엄청나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할 때 버퍼 같은 거 넘길 때 선두 번지와 랭스만 넘기고 알아서 포인터 연산을 하면서 그 버퍼에 있는 값을 지지고 볶고 다 하는 거예요. 뷰리에 트랜스폼도 하고 라플라스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리턴하면은 값이 다 밖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버퍼가.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함수 호출할 때 레이턴시도 없죠. 주소값만 넘기면 되는데. 네. 엄청 강력한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연장선상인데 이렇게 수압을 통해서 수압 함수를 만들어서 요걸 포인터로 받고
안에서 포인터를 통해서 실제 주소를 간접적으로 변수를 액세스하면은 요 수압 함수를 부르면서 넘겨준 변수의 주소, 그 XY가 실제 XY가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실제 뭐 라이브러리,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의 수압이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